안녕하세요.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.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. 정배열에서 버티는 거냐, 역배열에서 버티는 거냐, 조금 더 유리한 게 무엇이냐. 우리 이론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정배열에서 버티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. 생각을 해볼게요. 정배열은 지금 오르는 추세다. 역배열은 떨어지는 추세다. 자, 역배열에서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얘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.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. 그러면 요 추세가 유지되는 관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그리고 역배열을 예시로 들어볼게요. 자, 역배열을 예시로 들어보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. 자, 그럼 이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완전 추세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역배열 존버, 정배열 존버는 어디가 더 유리하냐? 심플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정배열 존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. 왜? 이 추세가 조금만 유지되더라도 우리가 수익 구간을 이만큼은 확보하고 가니까. 자, 그런데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요 언저리에서 제대로 잡아서 기다렸는데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돼서 요 고점을 뚫어줄 때예요. 자, 이 마이너스 폭이, 이 내려간 폭이 마이너스 50%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 100% 수익이 돼요. 자, 그래서 사실 이거랑 뭐가 유리하다는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입증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변수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거나 혹은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는 경우를 줄인다면,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가능성을 70% 이상으로만 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수익률은 확 올라가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, 우리는 통계적으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는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전장을 정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윷놀이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바둑도 가능해요. 이런 식으로 바둑을 줄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바둑 프로급이야. 내가 이세돌이나 이창호급이야. 그러면 내 전장을 굳이 윷놀이판으로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? 자, 다시 나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몰라. 나는 공을 쳐서 넣는 골프가 내 적성이야. 그러면 내가 굳이 바둑판에서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어쨌든 우리는 수익률만 내면 되고요. 이기면 돼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유리한 판이 어딘지,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고 바둑판에선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다 유리하다.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평균적인 주식 투자자는 다 바둑판으로 가야 돼요. 자, 그런데 주식 투자자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. 저처럼 이공계인 사람도 있고요.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. 그리고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. 자, 이런 사람들을 바둑판으로 끌고 가는 건 불리해져요. 자, 평균적으로 유리한 것과 나한테 유리한 걸 엄밀히 말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.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평균이 내가 평균치일 것이다 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. 그런데 이 평균치라는 것도요, 되게 기준이 애매하고요. 이게 진짜 나한테 유리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, 통계와 퀀트는 퀀트일 뿐 혹은 통계일 뿐, 답은 나에게 있다. 전장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. 그 전장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, 평균적인 사람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하락장, 상승장, 뭐가 유리한지는 당연히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고요. 그리고 승률이 5%, 단 10%라도 높다면, 수익률이 단 5%, 10%라도 높다면 그 유리한 전장을 여러분들의 전장으로 삼아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. 굳이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장을 전장으로 먼저 삼아볼 필요는 없어요.
자, 그런데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전장에서 내가 생각보다 승률이 안 나와. 뭐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, 이 게임의 예시를 들면 가위바위보랑 똑같아요. 프로토스란 종족은 저그한테 약해요. 저그란 종족은 테란한테 약하고요. 테란이란 종족은 또 프로토스한테 약해요. 그리고 얘네마다 유리한 맵이 있어요. 자,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온이라는 맵이 있는데, 이 맵은 테란 대 프로토스에서 테란이 유리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. 근데 나한테는 나는 프로토스인데 내가 투온이 더 편한데?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상대방이랑 게임을 할 때 투온이란 맵을 정하는 거예요. 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내 몸과 정신이 편한 게 중요한 거지,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저럴 거야,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항상 정답일 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? 뭐 주식 교육이라던가 리딩이라던가 검색기라던가 이런 게 항상 맞을 수는 없다고요. 물론 뭐 리딩이라는 거는 매수매도 타점을 주고요, 검색기라는 거는 종목을 선정해 주지만, 사실 뭐 주식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사실 얘네는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. 자, 이 검색기라는 걸 가지고요, 똑같은 검색기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100번 매매한다 그래도 100번의 수익률이 다 다를걸요? 이게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하면요, 그거는 사기예요. 정답은, 나한테 유리한 필드는 항상 모두에게 달라요. 자, 그래서 모두에게 획일화된 교육, 모두에게 획일화된 리딩, 모두에게 획일한 검색기를 활용하라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. 물론 교육이야 뭐 이럴 수 있지. 자, 일반적으로 이렇다,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걸 설명을 하고요, 그 안에 있는 예시를 뭐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를 쫙 나열을 하는 교육이라면, 이런 교육이라면 가능하겠죠. 물론 이게 15가지일 필요도 없어요. 결국 이 15가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 지파에서 나눠진 거니까 요 3가지만 설명을 해도 돼요. 자, 그런데 이 3가지 지파를 설명하지 않는 얘네 둘은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스스로한테 사기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내가 스스로 공부했는데 내가 돈이 안 벌려? 내가 스스로 공부했는데 내가 불리하게 싸움하는 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정신적으로,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. 그러면 나 스스로한테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가? 나 스스로 내가 유리한 필드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? 더 나아가서 애초에 나는 유리한 필드가 어딘지도 생각하지 않고 게임하고 있는 건 아닌가?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. 스스로 되뇌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, 내가 유리한 필드에서 싸우고 있지 않다면 유리한 필드를 먼저 찾아보시고요. 그 유리한 필드에서 싸워봤는데도 내가 이상한 것 같아, 내가 싸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불리하지만 나한테 좀 더 최적화된 것 같은 필드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세요. 그렇게 전투를 해보셔야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거고요,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.